네, 잘 쉬셨습니까? 앞 시간 이어서 또 수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물결이 일어나고 있다 하고 있죠. 자, 어떻게 변할지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정보력이 이동한다.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한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제 국가 권력이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단순히 이제 국가 권력만이 아니라 이제 정보력이 이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권력이 이동하겠죠. 그다음 세 번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시대가 당연히 도래할 것이고요. 네 번째, 다양한 구성원이 존재하는 초연결 사회가 될 것이다. 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 하나하나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시대가 이미 사실 왔어요. 자, 앞으로의 미래 사회는 정보와 권력의 이동은 물론 기술의 융합과 데이터가 힘을 갖는 초연결, 초지능 사회로의 변화와 그 다음에 가상과 현실의 융합을 요구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다. 또 융합이 또 나왔죠. 융합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자, 미래 사회의 리더십 핵심 역량을 보신다고 한다면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리더는 네트워크 안에서 서로 소통하고 소셜미디어 전문가 집단으로 변해야 된다. 새로운 리더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서로 소통해야 된다. 서로 소통해야 된다. 그리고 소셜미디어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이제 왜 모든 소통은 네트워크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수업도 네트워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능수능란하게 잘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사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사실 훨씬 더 유리하죠. 그런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새로운 조직 문화 창조 리더십은 시대와 사회적 배경에 따라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 급변한 시대에 필요한 진정한 리더십 핵심 역량은 무엇일까?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원들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구성원을 이끌어 나가는 능력으로 리더와 구성원 간의 영향력 행사 과정이다. 이걸 조금 더 다른 말로 하자면 여러분,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리더십은 한마디로 영향력입니다.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리더십의 정의 한마디로 영향력이다. 여러분, 리더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추종자가 있어야 됩니다. 추종자. 리더는 반드시 추종자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추종자가 얼마냐? 10명이면 10명의 리더일 것이고 100명이면 100명의 리더일 것이고 10,000명이면 10,000명의 리더일 것이고 그게 100만 명, 1000만 명이라고 한다면 100만 명, 1000만 명의 리더겠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진정한 리더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구성원을 이끌어 나가는 능력으로 리더와 구성원 간의 영향력 행사 과정이다. 그게 리더십이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과정, 그 방법이 뭐냐? 그 SNS 소셜미디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네트워크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이제 SNS가 굉장히 이제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이 수업을 통해서도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 굉장히 사실 중요한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진정한 리더로서 진정한 리더가 아니더라도 어떤 리더가 되길 원한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꼭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걸로 소통해야 된다.
그래서 리더십은 여기 보시면 리더십은 이 리더십은 역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당연히 리더십은 책임이고요. 또 리더십은 또 공유를 목표하는 것이고 구성원들과 영향을 끼치는 것이고 변화를 주도하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을 다 갖출 때에만이 진정한 리더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리더란 가야 할 방향을 알아야 합니다. 가야 할 방향, 혹 가야 할 곳을 압니다. 이것이 리더입니다. 목표죠, 목표. 리더가 목표가 없으면, 리더가 목표를 모르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리더라고 하는 것은 가야 할 방향을 아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리더는 자기만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야 할 방향으로 아까 말 추종자라고 했죠? 다른 사람들이 추종자들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동기부여해서 함께 그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구성원이죠, 구성원. 그래서 리더라고 하는 것도 이 구성원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목표를 공유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여서 당연히 모든 것은 이 리더의 책임하에 변화를 주면서 끌고 가는 것이 바로 리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리더십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리더십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리더가 되면 이제 그 단체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리더십은 구성원들과 리더가 서로 의사소통하고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하면서 리더십을 공유하는 것이다. 유능한 구성원은 함께 몰입하고 스스로 신념과 주인의식을 갖는다. 사실 주인의식을 갖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근데 끊임없이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함께 할 수 있어요. 미래사회 리더십의 패러다임을 보시면 지금 세계의 당면한 새로운 변화에는 글로벌화, 아웃소싱, 외주를 준다는 거죠. 기술혁신, 가상현실, 점점 더 앞으로는 점점 더 이쪽이 발전하게 될 겁니다. 또 이비즈니스, 뭐 대표적으로 인터넷상에서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지만 플랫폼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가 있죠. 사실 여러분들도 이 비즈니스 쪽에 좀 관심을 가지신다고 한다면 굉장히 여러분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말로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 내가 뭔가를 안 만들어내도 됩니다. 뭐 융합이라고 그랬잖아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요. 어떤 아이디어가 있고 또 이 아이디어를 실현할 만한 어떤 컨텐츠가 있다고 합시다. 그냥 컨텐츠라고 합시다. 컨텐츠가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제품은 이미 여러분들이 안 만들어도 됩니다. 이미 이 세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플랫폼도 안 만들어도 됩니다. 이 플랫폼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게 유튜브든 뭐 네이버든 다음이든 아니면 이미 있던 뭐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있습니다. 이 제품과 어떤 이 플랫폼 이걸 갖다가 서로 연결시켜서 결국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걸 통해서 소비자에게 전달만 하면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앞으로 아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저는 여러분들 이런 거 도전해 보라고 하고 싶어요.
핵심 역량은 사회 경쟁력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조직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구비해야 할 최소한의 필수 역량을 말한다. 즉 지식, 기술, 태도, 경험 등 내외적 특성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리더십의 핵심 역량이란 리더가 리더십을 발휘하여 구성원 개개인들이 자신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능력을 리더십 핵심 역량이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리더가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리더는 동기부여를 해서 나를 따라오는, 또 말씀드리지만 나를 따라오는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각자가 맡겨진 일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 리더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만약 리더라고 한다면 내 밑에 있는 추종자들, 이 추종자들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근데 그냥 시킨다고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죠. 물론 강압에 의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정말로 자신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 그게 여러분 리더십의 핵심 역량이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갖가지 아이디어들이 뭐 많이 있죠. 특별히 신생기업인 다음이나 이런 기업들은 굉장히 파격적인 업무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그 왜 그렇겠어요? 또 그런 기업이 왜 성장하겠어요? 그런 걸 잘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리더십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원들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구성원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상호작용. 물론 가장 중요한 건 목표입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성원들과의 친밀한 관계,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일을 시켜야 되는 거니까 그 사람들 상호작용을 하면서 또 구성원을 이끌어 나가는 능력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리더는 가야 할 곳, 어디로 가야 할 곳, 방향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리더가 어디 갈지 모르면 다 헤매불 죽는 겁니다. 리더는 반드시 자기가 가야 할 곳을 알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라온 사람들을 끌고 가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친밀관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성원들. 즉 리더십이란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한 리더와 구성원 간의 영향력 행사 과정이다. 말씀드렸죠. 리더십은 영향력. 한마디로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특별히 선한 영향력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리더십의 구성 요소는 영향력, 책임, 변화, 구성원, 공유 목표 등을 들 수 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여러분 다 잊어버려서 좋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그러면 이 영향력을 어떻게 끼칠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친밀한 관계, 지속적 상호작용, 구성을 이끌어가는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리더십의 핵심 역량은 리더가 리더십을 발휘하여 구성원 개개인들이 자신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자, 그 다음에 패러다임의 변화. 전통적 패러다임은 안정, 통제, 경쟁, 획일성, 이기적 목표, 영웅적 역할이었다고 한다면 새로운 패러다임은 변화, 권한 위임, 임파워먼트라고 합니다. 통합, 다양성, 윤리적 목표, 평범한 역할 등이 있습니다. 이는 또 한 가지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리차드 다프트의 현대 조직의 변화와 미래사회 리더십에 있어서 옛날에는 안정을 추구했어요. 지금은 변화를 추구한다.
그 다음에 통제였는데 이제는 권한을 위임한다. empowerment. 능력을 전이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경쟁이었는데 이제는 통합한다. 이제 그리고 네 획일성이었는데 이제 다양성을 이제는 융합 아니고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에서 변화를, 통제에서 능력 부여를, 이제 경쟁에서 통합으로, 획일성에서 다양성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세상은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적 목표에서 윤리적 목표, 윤리적 목표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점점 더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이기적인 자기 나만의 성공에서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윤리적 목표를 향해서 나가게 될 것이다. 영웅적 역할에서 이제 평범한 역할. 자, 그럼 4차 산업혁명 시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3D 프린팅, 자율주행 자동차, 융합형 신의료 기술 등으로 불리는 급격한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기반의 지능 디지털 기술 변화에 의한 혁명이다. 뭐 다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뭐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어요. 3D 프린팅만 하더라도 이제 집을 짓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장기를 만드는 것도 3D 프린팅으로 다 하죠, 이제. 그러니까 3D 프린팅 분야는 앞으로 엄청나게 발전할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다 이미 초입부입니다. 아직까지. 예, 맞습니다. 자, 잠깐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3D 프린팅, 자율주행 자동차, 융합형 신호이론 기술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 아직까지도 초기 단계예요. 이런 것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미 다 모든 게 딱 제대로 구축이 되어버렸다고 한다면 그거는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도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 초기 단계잖아요. 그죠? 다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기회가 엄청나게 있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수도 있다니까요. 세계 최고의 기업을 만들 수도 있다니까요. 왜? 이게 다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기업, 새로운 영웅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디지털 기술,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그러한 것에 1970년도 데이비드 맥클랜드는 처음으로 소개되었으며 사전적인 의미는 주어진 일을 수행할 수 있는 힘, 역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조직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반드시 구비해야 할 최소한의 필수 역량을 핵심 역량, 코어 컴피턴시라고 정의합니다. 핵심 역량. 최소한의 필수 역량. 반드시 해야 제일 중심부에 있는 코어가 제일 핵심이잖아요. 제일 중심부에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핵심 역량이라고 한다. Partnership for 21st Century Skills는 미래 핵심 역량을 학습과 혁신 기술, 비판적 사고, 의사소통, 창의성, 협동, 삶과 직업 균형, 빠르게 변화에 적응하고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능력으로 융통성, 적응성, 주체성, 자기주도성, 사회성, 다문화 수용성, 생산성, 리더십, 책무성 포함. 이러한 삶과 직업 기능, 정보, 미디어, 테크놀로지, 핵심 교과 의 4개 영역으로 구분했다. 자, 계속 나오니까 보겠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4차 산업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미래사회는 역량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 각종 교육과 훈련으로 기업이나 국가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리더십의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자,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성공적인 리더십 역량으로는 또 뭐가 있는가? OECD의 미래를 살아가는 인간에 필요한 핵심 역량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주도적인 자기관리, 생애 계획 및 자율적 행동 능력, 이 다양한 도구를 활용한 상호작용 능력, 세 번째, 다원화 사회에서 서로 협력하는 문제 해결 능력. 이게 이제, 자, 이거는 여러분, 한 가지 한 가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역량이라고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심이 되는 최소한 이것은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 핵심 역량 세 가지가 있는데 OECD에서 발표한 OECD의 선진국 백성으로 선진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인간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이 있는데 첫 번째 주도적인 자기관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자기주도 학습 아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하여 피동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생애 계획 및 자율적 행동 능력을 여러분들은 갖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누구에 의해서 강압에 의해서 여러분들 행동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다양한 도구를 활용한 상호작용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다문화 사회에서 서로 협력하는 문제 해결 능력이 있습니까? 사실 이것도 여러분들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대학의 교육 목표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특별히 여러분들은 서로 협력하면서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최소한 이 세 가지는 갖춰야 된다. 철저한 자기관리, 자율적 행동 능력, 다양한 도구를 활용한 상호작용 능력, 융합 능력이다 볼 수 있겠죠. 또한 다문화 사회에서 서로 협력하는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 여러분들은 갖추고 있습니다. 또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자기 관리, 스스로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것들, 그거부터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운전을 가르치면서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운전을 가르칠 때마다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차를 운전해 가야 돼요. 차가 여러분들을 끌고 가면 그건 사고 나는 겁니다. 내가 핸들을 가지고 엑셀레이터와 브레이크를 가지고 차를 내가 뭐라는 대로 끌고 가야지, 차가 나를 끌고 가면 그건 사고 나는 거예요. 옆차를 들이받든지 뭐 엉뚱한 곳에 가든지 사고 나는 겁니다. 이거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갖추려 노력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주도적으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생애 계획도 세우고 자율적인 행동 능력도 어떻게 하면 내가 기를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 핑크의 인재의 조건 6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기능만으로 안 된다. 디자인을 선보여라. 단순한 주장만으로 안 된다. 스토리를 겸비해야 된다. 참 자주 요즘 나오는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집중만으로 안 된다.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논리만으로 안 된다. 공감이 필요하다. 진지한 것만으로 안 된다. 노래도 필요하다. 물질 축적만으로 부족하다. 의미를 찾아야 된다. 참 뭐 너무 맞는 이야기죠. 어떤 여러분들은 기능이 좋은 걸 쓰겠습니까? 아니면 디자인이 좋은 걸 쓰겠습니까? 물론 기능도 좋아야 되죠. 그런데 점점 더 여러분 젊은 세대는 더 그렇죠.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스토리가 있어야 되죠. 지금 트롯 가수들 보면 다 스토리, 다 그게 스토리예요. 인생 스토리.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큰 감동을 주잖아요. 스토리. 그리고 조화로워야 된다. 특별히 공감 능력. 여러분 이 교재도 계속 앞으로 나옵니다. 리더는 정말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된다. 공감이 필요하다. 그리고 놀 줄도 알아야 된다. 놀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 놀 줄 알아야 됩니다. 사실 내가 이 온라인 수업이 아니라 대면 수업을 하면 영화를 최소한 2편 이상은 봅니다. 15주 안에. 오히려 그 영화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훨씬 더 많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잘 놀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의미를 그것에서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의미를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참 중요한 겁니다. 자, 이 책에 보시면 뭐 이 책 사지 마라 했는데 내가 또 그렇게 말하면 좀 그렇긴 한데 사지 마라고 한 건 아니고요. 꼭 필요한 거 아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필요하신 분 사셔도 좋겠습니다. 이 책에 보면 감성 에세이라고 하면서 스타벅스 CEO의 하워드 슐츠의 리더십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요한 양행의 유일한 박사의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왜 이러한 내용들을 이야기해 뒀냐면 이것도 똑같은 스토리인데 이 사람들이 한 이야기들이 실제로 이런 분들은 성공하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성공하신 분들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제가 다음에 이야기하겠지만 진정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멘토가 필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숙제도 하나 내겠습니다. 다음에 낼게요. 내가.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리더가 있어야 됩니다.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있을 때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지도자들의 어떤 성공기를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타벅스의 CEO였던 하워드 슐츠의 리더십, 어려움 속에서 그가 어떻게 성공하게 되어졌는가. 그리고 유일한 박사는 어떻게 성공하게 되어졌는가. 여기에 유일한 박사님의 말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눈으로 남을 볼 줄 아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나 귀로는 남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고 머리로는 남의 행복에 대해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더욱 훌륭한 사람이다. 실패, 그것으로 해서 스스로 나의 존재 가치를 깨닫는다면 실패, 그것은 이미 나의 재산이다. 유일한 회장님이 유언장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유언장은 아들은 대학까지 졸업시켰으니 앞으로 자립해서 살아가라. 두 번째 유언장은 손녀 7살에게는 앞으로 대학 졸업 때까지의 필요한 학자금 $10,000를 준다. 1,000,000원이죠. 세 번째 유언장은 내 소유 주식 149,941주는 전부 한국 사회 및 교육 원조에 쓰이길 원한다.
네 번째 유언장에는 딸에게는 내 묘소의 주변 땅 5,000평을 물려준다. 그 외 다른 유언장 또한 사회의 기업을 환원한 내용의 유언장입니다. 수저론이 지금 여러분도 수저론 아시죠? 수저론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저는 다음에도 한번 기회가 있을 겁니다. 수저론 기회가 있을 건데 여러분 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금수저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